시대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저희들하고 같이 인스타그램을 시작했던 미용실들이 뭐 한 100군데 정도가 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뭐 그게 부산만이 아니고 울산도 그렇고 뭐 창원이나 이쪽 지역에서도 새로 인스타그램을 접해가지고 인스타에 뭐 여러 가지 게시물들을 올리고 노력을 하신 분들, 뭐 사진도 만들고 영상도 만드신 분들이 있는데, 제 예상하고 똑같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점점 인스타그램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왜 그럴까 하고 미용실에 가서 물어보면 똑같은 얘기밖에 안 나와요. 뭐 아무도 나한텐 관심을 안 가지더라. 내가 뭐 열심히 사진 찍고 동영상 올렸는데 그걸로 인해서 광고의 효과를 보고 손님들이 나한테 연락을 오는 건 단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뭐 이건 내 길이 아닌갑다 싶어서 지금 포기했는데, 뭐 내가 뭐 잘못한 일이냐고. 물론 맞아요, 원장님들.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를 물어봤거든요. 원장님의 인스타그램을 도대체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인스타그램 계정을 열고 팔로워를 맺으면서 게시물을 올렸는지는 한번 고민을 해보셨냐고. 이 부분에 질문을 던지면 아무도 올바른 대답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대세, 유행. 원장님들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원장님들이 대세나 유행이나 누가 쓰는데 라고 하는 재료상들 사탕 발림에 휘말리기 시작하면 원장님들 버는 돈보다 까먹는 돈이 더 많다고. 그거 원장님들 잘 아시잖아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네이버 플레이스에 관계되어 있는 온라인 마케팅이 대세라고 하면 본인들의 미용실에 맞게끔 운영하는 방법을 찾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자신이 없으면 물어보시면 가르쳐 드린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별로 없으시다 보니까 그냥 이런 거예요. 뭐 몇 년 전에 15년 전이라고 한 3년 전에 혹시 다 기억하실 거예요. 웰빙 파마약 유행하신 거 아시죠? 제가 막 그 시대별로 막 뭐 유행하는 거 그런 거 얘기 많이 해주시는데, 왜 13년 전인가 그때는 웰빙 파마약이 유행을 했을까요? 그전에도 아민 계열의 파마약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아민 계열의 파마약이 유행하지 못했어요. 근데 갑자기 13년 전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회사들이 진짜 개나 소나 아민 파마약을 만들어가지고 막 유통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걸 미용하는 사람들이나 미용 유통하는 사람들, 제조하는 사람들이 겁도 없이 웰빙 펌이라는 단어를 써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도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그때 왜 웰빙 펌이라는 게 유행을 했을까요? 그때 사회적인 분위기가 웰빙이라는 그런 분위기하고 어울리게 만들어져서 웰빙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 파마약이 그 이름을 따가지고 그냥 유행을 한 거라고요. 그럴 때 그 파마약을 가지고 재미를 본 미용실도 있지만 대부분의 거래처들의 거의 80% 이상은 대세라는 말에 속아가지고 그 파마약을 받아가지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대세라는 말로 고객들한테 선빵을 때려가지고 2, 3만 원 더 받으면서 미용실에 수익을 더 냈거든요. 그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는 온라인이, 인터넷이 시작되고 컴퓨터가 스마트폰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그런 게 옛날만큼 잘 안 먹힌다라는 거 원장님들 아시잖아요. 고객들이 많이 똑똑해져 버렸어요. 그런데도 마찬가지로 원장님들이 여러 가지의 부분에 대한 경험이나 공부나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에도 재료상이 와가지고 대세라는 말, 유행한다는 말에 또 속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제 말 이해하시겠죠?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플레이스는요, 대세로 알아듣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앞으로 자영업에 관련된 이 소매 유통, 뭐 도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유통을 하는 사람들은 서비스업, 특히 기술을 가지고 하는 미용실, 유통하는 데들, 음식점들, 커피숍, 기타 이런 업종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놓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법적인 절차를 가지고 미용실을 오픈하면서 추가적으로가 아니고 필히 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SNS 마케팅일 거라고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세상으로 지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걸 강제적으로 한 미용실들이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고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미용실들이 따라했다가 아무 혜택도 없고 아무 도움도 못 받은 상태에서 그냥 아예 시작을 말았으면 몰랐을 건데 시작하고 포기를 해버렸어요. 포기를 했다라는 건 이 세상에서 완전히 도태가 돼버린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진짜 큰일 날 문제예요. 왜 저한테 질문조차 안 하시는데?
뭘 올려야 될지에 대해서. 인스타그램에 말 나온 김에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뭘 올려야지 과연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까? 내 게시물에 반응을 보일까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뭐 되게 어렵지도 않은 문제지. 원장님, 인스타그램은 어떤 세대들이 많이 하죠?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인스타그램은 잘 아실 거예요. 10대에서 20대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조금 빨리 했던 20대가 30대에 넘어간 중반 정도 요 세대들이 인스타를 가장 활발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인스타그램 하기 전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SNS에 되게 많은 활동을 했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거 넘어오기 전에 SNS,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좋아했던 이유는 이 40대, 50대들한테 영향을 줬던 초창기 때 시작한 블로그 마케팅의 폐해 때문에 이런 SNS에 흘러 들어온 거거든요. 그건 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건데 여기 뭐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10대, 20대, 뭐 30대 중반까지 인스타그램을 가장 활발하게 쓰는 거고 여기에 뭐 여자분들의 비율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 여러 가지 통계 조사한 거 보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반응을 해야 될 거를 올려야 되는데 그냥 제가 작은 소형 미용실도 대원통상하고 같이 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면요. 10대, 20대, 30대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게시물을 올리는 먼저 시작한 대형 미용실하고 프랜차이즈 미용실들이 이 블로그 마케팅의 폐해를 알면서도 자기들 자체가 주체적으로 이 마케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자료가 이쪽으로 고스란히 그대로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나온 얘기가 그겁니다. 돈은 엄청나게 들였는데 블로그에서는 계속 연락은 오는데 인스타그램이나 이쪽에서는 특별하게 우리가 올린 게시물로 영향을 받아갖고 연락이 오는 건 거의 없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대형 미용실이나 특히 프랜차이즈 대형 미용실을 운영하는 제 또래의 대표들이 있는 미용실들은 SNS 마케팅, 특히 인스타그램에 대해서는 되게 시큰둥해요. 그런데 그 매장에 근무하는 20대의 디자이너들이 인스타그램을 개인적으로 운용을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개인적인 인스타그램에 연결되어 있는 고객이라든지 뭐 요렇게 연결되어 있는 팔로우들이 반응을 보여서 미용실에 방문을 해서 시술을 한다 뿐이지 여기서 뭔가에 조직적으로 전략적으로 인스타그램 자체가 운영이 안 돼 있다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대형 미용실들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왜? 그걸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작전을 짜야 되고 전략을 짜야 되는 부분들이 그 미용실의 운영진들인데 그 운영진들의 나이가 거의 40대 중반부터 50대 이렇게 흘러져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 자체가 인스타그램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미용실들의 게시물들이 거의 대부분 뭐가 올라왔었는가 하면 10대, 20대 애들, 특히 10대 후반에서 20대, 30대 초반 여자분들이 원하는 그 게시물들이 안 올라오다 보니까 반응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떤 게시물에 반응을 보일까? 본인들의 게시물들을 한번 쳐다봐 보세요. 왜 반응이 없었는지. 10대, 20대, 30대 초반, 중반에 있는 애들한테 새치카바 한다고 올리고 뽀글이 파마한다고 올리고 히피펌은 뭐 요즘에 유행이 돼서 일단 예로 둡시다. 그리고 블로그에서 항상 올라왔던 복구 매직, 복구 크리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광고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10대, 20대, 30대 초반 여자분들이 별로 반응을 안 보이는 거라고요. 그러면 또 그 미용실에 가서 물어보면 왜 그런 거 올렸어요? 라고 물어보면 옛날에 블로그